이거를 너무 사고 싶고 막 사기 전에 막 계속 눈여겨보고 하던 그런 시간보다 사고 나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었네 라는 그 느낌을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소개를 맡은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신사 챕터스 모임장 시아입니다. 오늘의 책 제목은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인데요. 제가 욕한 거 아니고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책은 막 저명한 저자라거나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쓴 글이라서 더 와닿았던 건데요. 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는 바닥인데 배송이 오는 박스가 계속 쌓이고 있던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왜 돈지랄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기쁨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을 통해 돈을 써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제 챕터별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한 챕터별로 3분 내외씩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챕터 1에서는 소비자들이 나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소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를 묘사를 해줘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우리는 돈을 쓸 때 누구보다 솔직해진다 라고 하면서 옷이나 화장품이나 카페나 이런 게 다 나를 세팅하는 도구로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이걸 샀냐 보다 왜 이걸 고르게 됐는가가 핵심이라고 책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세대는 가치 소비를 하는 세대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휴대폰이 없던 때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우아하는 거지만 지금같이 휴대폰이 다양하고 기능도 다르고 그러면 저희는 어느새 이 핸드폰을 쓰면서 이 브랜드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소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폰이라면은 애플의 그 깔끔함과 우아함, 그리고 직관적인 모습을 나는 추구한다 라는 식으로 소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세련되고 편하고 효율적인 모습? 그런 모습? 호환이 잘 되고 이런 걸로 좀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저희의 자아를 실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예를 들자면 이건 제 예시였고, 어떤 사람이 계속 무채색, 검은색만 입는다 하면은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기를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자기를 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요소로 본다기보다 이 책에서는 내가 하는 소비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챕터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파트인데 돈지랄의 쾌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소비를 하면서 저희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현금을 거의 안 쓰니까 카드를 긁는다든지 카드를 내미는 그 순간의 나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저희는 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많이 소비를 하니까 택배가 왔을 때는 그 택배 상자를 여는 쾌감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이게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는 도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좀 답답하거나 우울하거나 뭔가 인정받고 싶을 때 여러 가지 감정과 욕구가 결합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물건이 오는 동안에는 기분이 좋게 있다가 오면은 또 이렇게 하울이라고 하죠. 하울이라거나 물건을 이렇게 언박싱하는 즐거움 같은 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상으로 치면은 저희가 잘 산다라는 그 삶보다는 잘 소비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느낀 게 유튜브 쇼츠나 뭐 각종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다이소에서 잘 산 템, 아니면 이 화장품은 진짜 가심비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는 물건이 정말 많아지고 그걸 찾기도 힘든 시대라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 제품 진짜 좋아요. 뭐 이 제품 정말 써보니까 가성비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그 골라준 거를 내가 괜찮아 보이네? 괜찮네?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꼭 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잘 샀다라고 느낄 때
얻는 만족감이 있듯이 그런 거를 소개를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도 저희는 호감을 갖고 있는 시대인 거죠. 역으로 말하면.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SNS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SNS가 생기면서 저희는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모르기도 하고 뭐 올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더 뽐내지도 않고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SNS 구조 자체가 도파민을 좀 많이 도파민이라 그러죠. 도파민을 많이 끌어올리고 쓰게 하는 시대이기도 하면서 저희가 저희 정보를 알아서 인터넷에 공유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전에는 저축이나 절약을 좀 더 의지로 가져갈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내가 이거 썼어 라고 하면은 더 보여줄 공간이 많고 다들 그렇게 하는 분위기니까 소비가 주는 쾌락이 되게 극대화된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돈지랄은 때로 자기 위로다. 비싼 점심 한 끼로 나는 아직 살만해 라고 속삭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만 해도 식비를 조금 일정하게 좀 절약하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먹는 건데 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를 먹거나 이럴 때 되게 좀 행복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하루에 3끼를 맛있게 먹잖아요. 진짜 제가 입으로 그냥 여기 맛있어요 라고 사회생활하는 맛있어가 아니라 진짜 제가 좋아하고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럼 그날이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돈지랄이라 불리는 자기 위로를 하시면서 되게 아마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배달이든 뭐 게임이든 그렇게 하고 있으신 게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챕터 2에서. 그래서 챕터 3에서는 슬픔의 뒷면이라는 좀 소제목을 가지고 허무와 자기 혐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를 때는 되게 행복한데 그러고 나서는 좀 약간 허무한 느낌이 들잖아요. 텅 빈 장고를 볼 때 허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이 딱 왔는데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거를 되게 사고 싶고 갖고 싶으면 사기 직전까지가 그 제품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도파민이 나올 때라고 생각을 해요. 막상 사서 쓰면은 물론 저는 아이폰 좋아합니다. 근데 사고 나면은 별거 아니네? 라는 그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 그냥 이거를 너무 사고 싶고 막 사기 전에 막 계속 눈여겨보고 하던 그런 시간보다 사고 나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었네? 라는 그 느낌을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쓸 때는 자기 위로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하고 나서 비어있을 때는 이거는 나를 위한 거야 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가 오래 못 간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행위가 반복이 되면 자기 위로라는 이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소비를 하고 나서 온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면 책에서는 이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신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뭔가 필요로 한다거나 내가 정말 나를 위로해주기 위한 건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나만 알고 있어도 되고 하는 경우가 아닌 소비가 많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정작 나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무지출 챌린지라거나 유튜브에서도 김절약 씨라는 유튜버를 저는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엄청 절약을 하시는 분의 컨텐츠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인기를 끄는 것도 과하게 지출을 하고 또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돈을 쓴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공허하게 살 필요가 없고 나 자신을 챙길 수 있어. 이렇게 지출을 줄이고도 충분히 나를 챙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책에서는 묘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극단적인 무지출 챌린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번 없이 살아볼까라는 실험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살만한데? 그리고 잔고에 좀 돈이 많이 저축이 되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노 챌린지도 요즘 많이 돌고 있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주담대나 이런 이자 갚는 것 때문에 소비가 좀 많이 안 하시고 있긴 한데 또 너무 극적으로 줄이는 거는 너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내가 좀 과하게 아니면 충동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혹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해볼까? 아니면은 뭐 2+1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만 사면 되는데 2+1 때문에
아, 하나만 더 사면 하나를 더 얻네? 라는 식으로 액수를 더 크게 사는 거를 안 해보시면은 괜찮네? 라고 이제 느끼게 되시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를 통해서 한번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나? 돌아보고 내가 이거를 어떤 감정으로 소비를 했고 그 뒤에 따라오는 감정은 어땠고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내가 뭐 1+1이니까 일부러 많이 사거나 아니면 정작 나는 한 개 필요한데 2+1이니까 두 개를 산다던가 이런 거를 한번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보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챕터 4에서는 그럼에도 돈을 써야 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소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서 말했듯이 나를 이해하고 삶을 조율하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핵심은 의식 있는 소비라고 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소비만으로 가득하다면 그거는 남이 보기에 우아라고 하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좀 텅 비어 있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전에도 좀 잘 반응이 나왔던 게 소비 단식 일기였는데 여기서는 소비 일기 좀 비슷한 맥락으로 소비 일기를 써봐라. 오늘 이걸 샀는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아니면은 처음엔 좋았는데 왜 더 우울할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아니라 나를 잘 쓰는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멈추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충동 소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계부를 써보시면 내가 되게 이때 이게 꼭 필요하진 않은데 3만 원, 5만 원씩 팍팍 썼네? 라는 요소들이 보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건데 그 알게 된 시점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비일기 혹은 감정일기 같은 걸 써보시고 나를 잘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시로는 설사 그게 돈지랄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내가 그 소비를 통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잘 산 거다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너무 내가 충동 소비를 하고 있다고 또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자기 혐오를 하지 마시고 좀 적당한 균형, 그리고 나를 위한 의식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책을 추천했던 친구는 이 책을 명분으로 자기가 사고 싶었던 거를 막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행복해 보였는데 그런 것도 뭐 저는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 책에서는 이제 돈지랄은 때론 나를 위한 외침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참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충동 소비를 하는데 좀 허무함만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두 분들에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순간적인 슬픈 감정, 힘든 감정, 답답한 감정 때문에 소비를 하다가 나중에 후회를 했더라도 그 과정을 반추를 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 감정이 어땠지라고 마주를 하게 되면 그 도피성으로 하는 소비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는 이럴 때 슬프고 이럴 때 답답하구나 라고 찾는 탐색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분으로 돈을 쓰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도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이러니까 일하지 이런 느낌으로 기분 좋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뤘던 책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읽어보셨으면 나는 이런 게 좋았다. 아니면은 이런 내용도 좋았는데 제가 안 다룬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재밌는 소비 해보시고 저 이거 샀습니다. 자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개 때 다른 책으로 만나 뵙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